비트코인은 주식보다 투자자들의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역학에 의해서만 정해지고 현금 흐름에 의한 가격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은 심리적으로 지금 안 좋을 타이밍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발표한다거나 하면은 가격이 오를 수 있죠. 비트코인은 심리적으로 안 좋은 타이밍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차트 패턴이라고 하죠. 그런 차트 분석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식보다 조금 더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주요 알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어떤가요? 알트코인이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비트코인이 강력한 포물선 상승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강력한 메이저 조정을 마치고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부터 그런 포물선 상승장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이었던 7만 달러 영역대를 완전히 뚫어낸 이후에 작년 12월 정도부터 메이저 조정이 왔는데, 그게 1월 달에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해 한번 굉장히 추세가 강력하게 조정이 왔었고 7만 달러대까지 하락했죠. 그리고 다시 올라서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이제 오르려고 하는 타이밍에 중동 전쟁이 발생하면서 한 번 더 지금 또 발목이 잡혔죠. 그렇게 뭐 거의 6개월 가까이 발목이 잡히면서 아직 포물선 상승장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벗어나야 이제 포물선 상승장이 오는데, 이 가격대를 벗어나서 12만 달러까지 간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8, 9월 특히 이 여름 시즌에 약세를 많이 겪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시즌적인 약세는 이번 올해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름까지는 조금 그렇게 강력한 포물선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연말 정도부터 진정한 포물선 상승이 올 수 있는데, 그 시기부터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알트코인 중심의 불장이 올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알트코인의 불장은 올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도 분명히 환경만 갖춰지면 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첫 번째 요인인 비트코인의 포물선 상승장이 오면서 강력하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불장 분위기로 들어가야 되고 투심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유동성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알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안전자산이죠.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자산인 알트코인들은 이 유동성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양적 긴축을 계속하고 있죠. 이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하면서 유동성을 뿌리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알트코인이 좀 강력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트코인 시즌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올 만큼 예전만큼 폭발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사이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 그랬던 시기는 이미 비트코인이 포물선 상승장 들어간 다음에 횡보할 때 얘기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양적 완화가 시작됐었죠.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최근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알트 불장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조금 여전히 약한 거고, 최근에 중동 전쟁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흐름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시기만 오면은 이더리움이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알트코인 상승장이 오면은 이더리움이 분명 대장으로서, 물론 그보다 더 오르는 알트코인들이 있겠지만 시가총액 더 낮은 알트코인들 중에서 안정성까지 포함해서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알트코인의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알트코인인 리플과 솔라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리플 솔라나는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활약할 알트코인이 될 게 분명하고요.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침체기이기 때문에 안 좋지만,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상승기가 오면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트렌디하면서 동시에 이제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는 미국 코인이라 할 수 있고, 그동안 SEC에 의해서 반암호화폐적인 정책에 의해서 억눌려 있던 게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SEC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도 사라지면서 가장 활약할 수 있는 알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비중이 해외보다 압도적으로 낮고 고위험 알트코인의 거래 비중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투자들의 성향 자체가 고위험 투자를 지향하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한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한국 거래소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통한 고 레버리지, 고 리스크 투자가 불가능하니까 그에 대한 이제 편법으로서 알트코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이제 해외만큼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저는 제대로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합법적인 카지노로 여기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 게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아직 암호화폐에 세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카지노처럼 여기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분명히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이제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점점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 자산으로서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자산으로서의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의 비중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이클에 맞춰 사고팔고를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떤 쪽을 좀 더 추천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산 중에서 당장 몇 년 안에 필요하지 않을 그런 초장기적인 잉여 자금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느 순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면서 생각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해치로서 뭐 자산의 20-30% 정도는 비트코인을 계속 장기 보유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는 사이클을 이용한 상승기와 하락기를 이용한 그런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가장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지표를 보고 가격을 예측하거나 흐름을 볼 수 있을까요? 뭐 한 가지 지표로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은 거시경제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자산이고, 유동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유동성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투자자들의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역학에 의해서만 정해지고 현금 흐름에 의한 가격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은 심리적으로 지금 안 좋을 타이밍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발표한다거나 하면은 가격이 오를 수 있죠. 비트코인은 심리적으로 안 좋은 타이밍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차트 패턴이라고 하죠. 그런 차트 분석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식보다 조금 더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어떤 비율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공격적으로 알트코인을 모으는 투자자라도 반드시 비트코인을 50% 이상은 가져가라. 그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알트코인은 10% 정도만 가져가는 게 이상적이겠죠. 그다음에 나는 정말로 극보수적이다 하면은 알트코인은 아예 없이 비트코인만 모아가더라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중동 리스크가 사라져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세 리스크도 만약에 7월 9일에 이전에 관세가 다시 한번 유예가 되면서 관세 리스크도 완화된다면 한 7월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강력하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나스닥과 S&P도 신고가 직전이죠. 나스닥, S&P, 비트코인 같은 이런 위험 자산들이 한 번 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8, 9월 특히 이 여름 시즌 3분기가 굉장히 약세 시기예요. 그러면 이 시즌적 특성은 이번 연도에도 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8, 9월은 뭐 횡보나 조정 정도를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여름 약세 시즌을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연말 시즌은 원래 위험자산 시장이 가장 강력한 시기죠. 그때쯤 되면은 관세 불확실성도 많이 거의 사라졌을 거고, 그 다음에 중동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졌을 거고, 장애물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다시 재개되고 여름 약세는 끝나고 가장 위험 자산 시장이 좋은 연말로 접어든다면, 올해 연말은 아마 그 어느 연말보다도 위험 자산 시장이 가장 강력하게 오르는 그런 연말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단기적인 가격은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언제든지 좌우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일일이 예측하면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에 대한 공부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신 이후에 투자를 하셨다면 그 가치를 믿고 그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꾸준하게,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어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